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모 사학재단에서 친인척들이 각종 비리를 일삼다 경남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경남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 운영비를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등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의 모 학교 사학재단, 대학 총장을 지낸 전 교장과 아들의 장인과 처제 등 친인척이 학교 법인과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일삼다 적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 감사 결과 식재료 납품업체와 교육청 실거래가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해 계약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매점 수익금의 30% 정도를 매일 현금 또는 교직원 배우자들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허위 출장 서류 등으로 출장비 513만 원을 착복하고 대체 인력을 허위로 채용해 인건비 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회계와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했다며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하면 학교 운영 경비를 최대 30% 삭감하고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승인 취소와 형사고발, 배제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형사고발 및 배제 징계 처분을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모범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비리 사학은 전담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열풍인데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다는 점을 믿고 계약하는 조합원들도 많은데 사업 도중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가 잦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53살 조모 씨.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어서 안심하고 계약했지만 창립 총회가 끝난 지 나흘 만에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했습니다. 메이저급에 있는 그 아파트 건설사가 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믿고 우리가 계약을 했죠. 지금 엄청난 불안하죠. 건설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상가 처리 방법을 두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용역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가의 규모를 줄여보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5월 초부터 해서 계속 합의를 해왔어요. 3일 초과 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 되니. 해당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거쳐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다시 선정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업 도중 시공사가 바뀌는 지역주택조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착공조차 못해 일부 조합원은 탈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을 이끄는 것은 조합이고 건설사는 조합과 계약해 시공만 하다 보니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조합에서 시공사는 말 그대로 건설만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은 그 조합이 전적으로 지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희망자는 건설사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토지 매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양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일을 하라고 훈계하는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반쯤 양산시 어곡동 63살 이모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훈계를 듣고 격분해 이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200여 곳을 비롯해 오는 2019년까지 500곳의 심장 재세 동기를 설치합니다. 심장 재세 동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난 2013년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창원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3.5%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고 수도권 8.9%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밤 9시 이후 공공체육시설에서 야간 조명 사용을 중지합니다. 어제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되는 진주시 야간 조명 사용 중지 지역은 진주 스포츠파크와 모덕체육공원, 진주 공설운동장과 남가람 체육공원 등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마을인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이 최첨단 스마트 마을로 거듭납니다. 청학동 훈장님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현장에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00m, 고즈넉한 지리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청학동. 옛것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온 청학동 주민들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만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서당은 최신 디지털 교실로 변신했습니다. 흰색 도포를 입은 훈장은 원격 화상 화면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학생에게 한문을 가르칩니다. 서당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위치 정보는 목걸이가 자동 인식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애들이 놀다가 산이나 계곡으로 들어가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알림 서비스를 해주니까 안심도 되고. 체온 감지 기능이 있는 무인기 드론은 재난 구조에 활용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청학동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관광객들은 청학동 내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지리산 청학동이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마을 1호가 됐습니다. 농촌 마을의 소득뿐만 아니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로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았던 청학동. 스마트 마을로 재탄생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비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통영과 거제, 남해와 하동으론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지리산 부근과 해안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창원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장마 전망을 살펴보면 목요일 오전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목요일 오후쯤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9.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2도, 의령이 21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통영과 거제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남해와 하동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산청과 함양이 각각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구름만 간간히 지나다 일요일쯤 다시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산단에 있는 PK밸브가 세계 최대 크기인 92인치, 무게 60톤의 산업용 밸브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납품했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등으로 자산이 100조 원을 넘어서 올해 2분기 결산 시 국내 5위가 될 전망입니다. 무학이 창원 1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본부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창원과 김해 등 경남 4개 시군이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방기술 품질원 산하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창원과 김해, 하동, 함양 등 4곳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선정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는 군 운용 장비를 시험하는 연구시설로 직원 1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남은 대전과 충남, 광주 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관광객 유치를 미국과 일본 위주에서 벗어나 동남아의 한류펜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필리핀과 태국의 주요 여행사 2곳씩과 접촉해 한류를 활용한 경남 관광객 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K-팝 페스티벌과 10월 진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남강 유등축제 등을 앞세워 한류 드라마 촬영지인 통영 장사도와 합천 영상 테마파크 등을 묶는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별 날씨 취약점을 조사한 결과 성산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의창군은 폭염과 저지대 침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산하포군은 가뭄과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작물 피해, 마산회원군은 고령자가 많은 데 따른 폭염과 한파에 취약했습니다. 진해군은 홍수에 대한 기반시설과 가뭄에 따른 산림 훼손이 취약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